반갑습니다. 매미협회 석용찬 회장입니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어버린 지난 1년을 되돌아보게 하는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의미 있는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00~6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고 아마 오늘 0시 기준으로는 700명이 넘을 거라는 예고가 있습니다. 2.5단계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다른 엄중한 시기이지만 우리 협회의 대표 브랜드이자 또 핵심 가치인 굿모닝 CEO 학습을 멈출 수가 없어 지난 수차례에 걸쳐서 오늘 또 굉장히 어색하지만은 온오프라인 동시 송출로 어렵사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강의가 디지털 경제 시대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모색하시는 우리 매미지기업 회원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은 마스크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된 윤종록이고요. 아까 영상 보니까 코로나 이전의 시대가 얼마나 그리웠던지 절절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 아시죠? 3천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크게 반성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국제연맹이라는 조직을 만들죠. 스위스 제네바에다가 국제연맹. 근데 불과 15년도 안 돼서 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2차 세계대전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은 5천만 명이었습니다. 1차 대전보다도 거의 2배 가까운. 2차 대전이 끝나고 인류가 다시 또 반성을 하죠. 야, 우리 인류가 이렇게 악독했나? 다시는 전쟁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국제연합을 만들죠. UN. 어디에다? 미국 뉴욕에다. 그리고 거의 80년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1억 명 이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거나 입원했죠. 지금 현재는 1억 한 5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제3차 세계대전이다. 근데 1차, 2차 세계대전은 인간과 인간이 종교, 이념 등등 해서 서로 싸웠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제3차 세계대전은 인간과 미물과의 전쟁이죠. 자, 3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은 1차, 2차 세계대전처럼 뭔가 조직이 하나 만들어야 될 텐데 그 조직을 뭐라고 부를까? 아까 국제연맹, 국제연합. 저는 어쩌면은 국제 백신 연맹. 이제는 코로나로 인한 또는 그 이후에 미물로 인한 여러 가지 전쟁들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만약에 정보통신이라는 인프라가 만약에 없었다면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패배를 거듭하고 있을까? 그러나 어느 정도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돼 있는 나라, 특히 우리나라처럼 IT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공격에서도 상당한 디펜스를 해 나가고 있는 나라다. 만약에
우리가 발로 딛고 있는 지구 이외에 또 하나의 디지털 지구가 없었다면 과연 인류의 미래는 얼마나 참담해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발사돼서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디딘 것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주 어린 학생이었지만은 아폴로 11호 발사 장면을 제가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3시간을 꼬박 지켜봤습니다. 그 당시 KBS에서 정말 놀랍게도 69년인데 미국 나사에 팀을 보내서 현장 실황 중계를 하는 것을 제가 저희 집에 TV가 없어서 친구 집에 가서 3시간을 밤에 지켜봤습니다. 그때 나사에서 한국분이 근무하시는 한 분이 조경철 박사라는 분이 옆에서 도움말을 주고 계셨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아폴로 11호 안에는 미국에서 5번째로 큰 컴퓨터가 하나 실려 있대요. 그래서 8일간 발사돼서 달에 도착해서 다시 지구까지 오는 8일 동안에 모든 여정이 그 안에 있는 컴퓨터와 지상 컴퓨터 간의 원격 무선 통신에 의해서 자율주행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율주행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52년 전에 벌써 30만 킬로미터 밖에 있는 달나라까지 갔다 오는 그 아폴로 11호는 그 컴퓨터와 지상 컴퓨터 간의 무선 연결을 통해서 이미 자율주행을 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30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그 먼 우주까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지? 그리고 어떻게 자율주행한단 말이야? 저는 암스트롱이 조종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컴퓨터가 다 알아서 8일 동안 정확하게 달 뒷면에 있는 고요의 바다 도착해서 다시 지구로 돌아왔죠. 그 당시에 아폴로 11호에 탑재된 컴퓨터 용량이 얼마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5번째로 큰 아폴로 11호에 탑재됐던 컴퓨터 용량이 메모리 용량만 봤을 때 76K 바이트, 76,000 바이트였어요. 근데 지금 제 핸드폰, 스마트폰 300기가바이트 메모리 용량을 가지고 있는 갤럭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52년 만에 컴퓨터 용량이 5만 배로 늘어났어요. 정보통신 인프라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52년 만에 5만 배. 메모리 용량만 봤을 때는 5만 배지만은 호처리 용량, 컴퓨터 처리 용량으로 봤을 때는 10만 배나 빠른 컴퓨터를 여러분은 호주머니 속에 들고 다닙니다. 아폴로 11호에 탑재됐던 컴퓨터보다도 10만 배나 되는 컴퓨터를 여러분은 호주머니에 들고 다니십니다. 이쯤 되면은 정보통신 인프라가 정말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는 데이터 대항해 시대가 왔다.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를 길러야 된다.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데이터 대항해 시대 500년 전에 지구는 평평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 배를 타고 나가면은 어딘가에 낭떠러질 거야. 사람들이 멀리 항해하는 것을 두려워했죠. 그러다가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끝까지 가면 다시 네 자리로 돌아오는데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멀리 배를 타고 나갈 생각을 하게 되죠. 자, 500년 전에 멀리 바다를 항해해서 새로운 신세계를 발굴하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튼튼하고 안전한 배가 필요하겠죠.
네, 500년 전의 대항해 시대는 튼튼하고 안전한 배를 가진 자가 패권자가 됩니다. 맨 처음 포르투갈이, 그 다음에 스페인, 네덜란드, 마지막으로 영국. 좋은 배, 튼튼하고 안전한 배를 가진 자가 500년 전에 대항해 시대의 패권자가 됐다면은 지금의 데이터 대항해 시대에서의 패권자는 누가 될까? 현재 하룻밤 자고 나면은 전 세계인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어딘가에 저장이 되죠? 한 달간 전 세계인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63빌딩을 전체를 컴퓨터로 꽉 채우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저장해야 될 만큼 많은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은 데이터라는 바다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제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의 시대가 열렸다. 이 데이터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필요할 텐데 그 배가 뭘까? 데이터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뭘까요? 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 없는 데이터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 그 배는 AI라는 배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의 바다를 건너가는 인공지능. 누가 더 튼튼하고 더 안전하고 다양한 AI라는 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데이터 대항해 시대의 패권자가 갖춰야 될 요소죠. 500년 전에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바람, 증기, 전기 이런 하드 파워로 움직이는 배였다면은 지금의 데이터의 바다를 건너는 AI라는 배는 증기나 바다, 바람 이런 힘으로 가는 배가 아니죠. 여기서 필요한 힘은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만질 수 없지만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힘. 저는 이거를 일단 소프트 파워다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60년간 하드 파워가 강한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이제 더 이상 하드 파워 중심의 경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질 수도 없는 그러나 더 중요한 소프트 파워 중심의 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꿔라. 저는 코로나가 주는 메시지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데이터 대항해 시대, 소프트 파워를 키우자 이런 주제를 내걸었던 이유입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에 안착해야 될 시기다. 어떤 힘으로?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의 힘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소프트 파워가 가장 강한 나라 이스라엘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로 가기 전에 퀴즈 하나 내고 출발할게요. 답이 뭘까요? 기억의 반대가 뭘까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는 망각이라는 단어가 맴돌고 있겠죠? 9년 전에 89살 잡수신 어떤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해주신 질문입니다. 미스터 윤, 기억의 반대가 뭐죠? 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망각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89살 잡수신 할아버지께서 기억의 반대가 망각, 자네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나는 상상이라고 생각하네. 제가 당장 되물었죠. 아니 기억의 반대가 망각이지 왜 상상입니까? 그 89살 잡수신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기억은 내가 이미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 보는 것. 상상은 내가 아직 안 가본 길을 미리 가보는 것. 따라서 기억의 반대가 망각. 자네 말도 틀린 것 아니지만 나는 상상이라고 생각하네. 여러분 감이 옵니까? 네, 저는 그때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89살, 지금 살아계신다면 97살이 되겠죠. 근데 몇 년 전에 서거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인생의 구루를 오늘 드디어 만났구나. 이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9년 전에 89살 잡수셨던 이스라엘의 시몬 페레스 대통령이셨습니다. 저를 만나자마자 대뜸 기억의 반대가 뭐냐 해서 망각이라고 그랬더니 상상이다. 왜? 이미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는 여행. 아니야.
아직 안 가본 길을 미리 가보는 여행. 그러면서 페레스 대통령께서 자원이라고는 이만큼도 없는 우리 이스라엘에서 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세 가지를 상상하기를 주문합니다. 첫 번째 X축, 저 깊은 바다를 상상하고 탐험해라. 두 번째 Y축, 저 높은 우주를 상상하고 탐험해라. 세 번째 Z축, 저 심오한 생명을 상상하고 탐험해라. 9년 전에 이스라엘의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었지만은, 그분은 돌아가셨지만은 이 이후는 계속 이어져서 이스라엘은 깊은 바다와 높은 우주, 심오한 생명, 이 세 가지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단 반발자국이라도 앞서고 있죠.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거기에 관련된 생명과학, 이스라엘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현재 백신, 세계 3대, 4대 백신의 주역들이 전부 이스라엘의 유대인 출신들로 꽉 차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는 기억이 아니라 아직 안 가본 미래를 미리 가보는 상상이라는 원료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Imagination. 상상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2016년에 서거하시면서 자서전을 하나 남겼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No Room for Small Dreams. 제가 워낙 존경하는 분이라서 이분의 자서전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이분은 1948년에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팔레스타인에 건설이 됐죠.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70여 개 나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1948년에 유엔에서 결의를 해줘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48년에 초대 이스라엘 수상이었던 벤구리온 수상의 20대 초반의 젊은 비서로 국가를 위해서 공무원으로 봉사를 합니다. 65년 동안 장관을 10번, 수상을 3번, 오슬로 협정을 맺어서 노벨 평화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의 추대를 받아서 대통령을 하시고, 갓 태어난 이스라엘 48년에 연간 비가 400mm밖에 안 내리는 사막에 건설된 이스라엘을 지금 21세기의 가장 혁신적인 국가, 스타트업 네이션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분이 기억의 반대는 망각이 아니야, 상상이야. 오로지 이매지네이션 하나로 70년 가까이 국가에 봉사하면서 세계 최고의 혁신 국가를 만든 분이 저분이고, 저분의 메시지가 기억이 반대는 망각이 아니라 상상이야. 앞으로는 imagination, good imagination 하나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봐라. 가진 거 하나도 없지만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지 않니? 그 메시지가 저 책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방금 첫 번째 이야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제가 초청해 왔습니다. 혹시 저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Zero to One.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읽힌 책 15권 안에 이 책이 포함됩니다. 200페이지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책인데 깨알 같은 글씨에 그래프가 딱 하나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 자, X축, Y축 가운데 함수가 없죠? 수학이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이 그래프 하나 이해하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 유명한 책 다 읽은 것과 똑같아요. X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을 N으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죠? 이 X축은 누군가가 1을 만들어 놓으면은 분해하고 카피해서 그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드는 것. 피터 틸은 이거를 수평적 확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 세계 넘버원이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드니까 우리나라 삼성이 즉각 반격해서 갤럭시 만들었죠. 작년 12월 말 심지어 미국에서조차도 갤럭시가 아이폰을 제쳐버렸죠. X축에 환원하는 세계 넘버원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피터 틸은 이제 X축 경제에서 Y축으로 넘어가야 된다. Y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0을 1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책 제목이 Zero to One입니다. 0. 0이 뭘까요? Nothing.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 직원들 머릿속에 있는 좋은 상상력은 아직은 0입니다.
아직은 영인 이 상상력을 끄집어내서 혁신으로 만들었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만들었을 때 일이 되는 거예요. 피터 틸은 제로 투 원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imagination to innovation. 제가 서울 올림픽 아파트에서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그 아파트로 이사간 바로 다음 날, 그 당시에 제가 KT에서 이 비즈니스 본부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호주 멜버른에 출장을 갔어요. 자동차로 멜버른 시내를 이동하는데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멋진 언덕 위에 올림픽 아파트가 딱 서 있더라고요. 제가 올림픽 아파트로 이사간 바로 다음 날 호주를 갔기 때문에 멜버른에 있는 올림픽 아파트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20년 전에 저는 이 생각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어느 가정이 이번 겨울에 가족을 데리고 서울을 여행하기를 원하는 가정이 혹시 있다면은 나도 이번 겨울에 아이들을 데리고 따뜻한 호주에서 한 달간 여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방을 서로 바꿔서 20년 전에 그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으로 영을 영으로 그쳐버렸는데 저보다도 10년 후에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한 세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세 젊은이는 저와 똑같은 생각을, 영을 에어비앤비라는 일로 바꿔버렸죠. 에어비앤비 다 아시죠? 현재 에어비앤비 시가총액이 전 세계 10만 개 룸을 가지고 있는 힐튼 호텔 체인 더하기 8만 개 룸을 가지고 있는 메리어트를 합쳐야 단 한 개의 룸도 갖고 있지 않는 에어비앤비와 돈이죠. 여러분 우버라는 회사 아시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현재 불법으로 돼 있죠? 우버는 단 한 대 자동차도 만들지도 않습니다. 단 한 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12살 된 우버의 시가총액이 1년에 2천만 대 자동차를 만드는 GM, 1,000만 대를 만드는 도요타, 800만 대를 만드는 현대, 이 세 회사의 주식을 다 합쳐야 단 한 대의 자동차도 생산도 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지 않는 우버와 현재 돈이죠. 우버는 어떤 상상을 혁신으로 만들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오늘 다 자동차 몰고 오셨죠? 여러분 자가용의 96% 시간은 주차장에 고이 모셔져 있는 시간입니다. 오로지 4%만 운행하는데 여러분이나 저는 바보처럼 몇 천만 원 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죠. 영어로 자가용을 my car라고 안 그럽니다. my own car라고 그럽니다. 왜 바보처럼 우리가 자동차를 소유하니? 96% 시간을 주차장에다 파킹해 놓으려면서 나는 안 그럴 거야. 여러분 혹시 맨하탄에서 월 5,000불짜리 아파트를 렌트를 하게 되면 물어봅니다. 자동차가 몇 대죠? 2대입니다. 그럼 600불 곱하기 2, 1,200불 당연히 엑스트라로 더 차지를 합니다. 간단한 상상력을 혁신으로 만드는 세상이 왔다. 여러분이 제조업에 종사하신다 하더라도 거기 원료에다가 상상력을 같이 섞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GM 보셨죠? GE 보셨죠? 네, 단순히 제품, 엔진만 만들다가 센서를 붙여서 건강 진단을 하게 하는 솔루션을 살짝 덧붙였더니 거기에서 건강 진단하는 슈퍼컴퓨터가 탄생했고 이걸 통해서 프로덕트를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했죠. 이 피터 틸이 얘기한 것도 제로, 이미지네이션을 원, 이노베이션으로 바꿔야 된다. 거기에 필요한 힘이 소프트 파워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잘 안 믿죠? 피터 틸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친구 7명과 함께 8명이서 페이팔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미국 이베이에다가 16억 달러의 M&A를 합니다. 1인당 2억 달러씩 받았죠? 2,400억. 저 같으면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요트 하나 사서 지중해를 마음껏 누빌 법도 한데 이 8명 중에 밑에 있는 3명이 다시 도전을 해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어디다 팔았습니까? 구글에다 팔았죠. 얼마에? 3조 원에.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저 친구 모르면 간첩이죠. 테슬라 만든 친구입니다. 누굽니까? 앨런 머스크죠. 네, 그리고 맨 왼쪽 위에가 피터 틸입니다. 피터 틸은 2억 달러 중에서 1억 달러를 페이스북에다가 몰빵했어요. 페이스북이 막 탄생했을 때 1억 달러를 투자했으니 지분을 엄청 받았겠죠.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억만장자인 피터 틸이 현재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학기 강좌를 열었는데 제자들이 한 학기 듣고 나서 교수님 강연 너무 인상 깊었어요. 강연록을 지네들이 만들어서 책을 하나 펴시다 해서 나온 게 Zero to One입니다. 이 Zero to One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제는 imagination, 페레스 대통령이 했던 기억의 반대 imagination을 innovation으로 만들 줄 아는 경제라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퀴즈 하나 더 내고 시작할까요? 답이 뭘까요? 바닷물 1톤을 1000리터죠?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데 코스트가 얼마나 들까? 어마어마하네요. 1000리터면 여러분 어른 5명, 10명이 들어야 됩니다. 답이 뭘까요? 바닷물 1톤을 당장에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데 코스트가 얼마나 들까? 물을 끓여서 수증기 냉각하면 되겠죠? 왼쪽에 물리적인 방법만 고집했을 때는 기름값이 100불 이상 들어가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삼투압, 거꾸로 하면 역삼투압이죠? 역삼투압이라는 생화학적인 기술을 살짝 섞었더니 세상에 1불 이하 52센트입니다. 52센트의 전기료만 부담하면 바닷물 1톤이 당장 민물로 바꾸는 기술로 바뀌어버리죠. 52센트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생수병 하나입니다. 생수병 하나 값의 전기료로 바닷물 1톤을 민물로 바꿔버립니다. 역삼투압 기술에 의해서. 이 기술 하나가 1970년대 10년간 이스라엘을 먹여 살립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가 1년에 비가 얼마나 내리는가? 1년 내내 내리는 비가 400mm입니다. 사막기후죠?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절대 아닙니다. 척박하기 그지없는 사막이죠. 비가 400mm밖에 안 내린다는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만들어내죠. 이 나라가 1년에 필요한 물의 양이 5억 톤입니다. 5억 톤 중에서 4억 톤을 지중해 바닷물을 민물로 바꿔 먹습니다. 몇 프로예요? 80%죠? 대한민국이 먹는 모든 물,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모든 농업용수, 공업용수, 먹는 물 거의 80%를 서해 바다, 남해 바다에서 민물로 바꿔가지고 밀어 올린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이 이스라엘 아이들에게 마이크 딱 갖다 대고 얘야 강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흐르니? 라고 물어보면요 많이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강이요? 바다에서 출발해서 산으로 올라가죠 라고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이처럼 부족함 그 자체가 핸디캡 그 자체가 하나의 어드밴티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죠. 저는 방금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바닷물이나 민물이나 물은 물이니까 that's okay. 혹시 전기만 충분하다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빨아들여서 물을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상에 작년 다보스 포럼은 매년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30개를 발표합니다. 그중에 1번 타자로 이 회사가 소개가 됐어요. 워터젠. 한번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워터젠 한번 쳐보세요. 이스라엘에서 만드는 회사인데 공기 중에 수증기를 빨아들여서 물을 만드는 회사가 나왔어요. 이 회사의 모토가 뭔 줄 아세요? 파이프라인이 필요 없는 빌딩. 이게 이 회사의 목표입니다. 이제는 파이프라인이 필요 없는 빌딩을 짓겠대요. 빌딩이 아무리 멀쩡해도 벽 안에 있는 파이프가 녹슬어버리면 수명 끝이죠. 이 회사가 현재 1m 30cm짜리 조그마한 박스를 하나 개발해 놨습니다. 이 박스에 300W만 꽂아놓으면 하루에 200리터의 물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혹시 사막에 갔다 하더라도 태양열을 이용해서 300W만 만들 수 있다면 그 기계가 하루에 200리터의 물을 만들어내죠. 이미지네이션을 이노베이션을 만드는 귀재들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페레스 대통령께서 저를 불러서 9년 전에 기억의 반대는 망각이 아니야 상상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제가 10년 전에 이스라엘의 21세기 경제 기적을 다룬 책 스타트업 네이션을 우리말로 창업국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나라 이야기를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읽었단 말이야? 하면서 그럼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13개 언어로 번역을 하자. 13개 언어니까 나라로 따지면 100여 개 나라가 넘겠죠? 그 모든 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만히 앉아서 국가 홍보가 전 세계 자동으로 끝났죠? 그래서 페레스 대통령께서 그 바쁘신 양반이 맨 처음 한글로 번역한 그 사람을 좀 만나고 싶다 해서 제가 가서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저한테 정말 임프레시브하게 해준 얘기가 기억하지 말고 상상해라. 왜 과거로의 여행 기억을 하려고 하냐. 아직 안 가본 미래를 미리 가보는 거지. 오늘 여기 계신 기업인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안 가본 미래를 미리 가보는 여러분 직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 이미지네이션을 여러분은 이노베이션으로 바꾸는 방법이 뭘까? 여기 계신 임원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 여기까지 잘 왔지만은 코로나 팬데믹 훨씬 이전부터 지금 이런 상태고 이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났죠. 혁명이 일어나면 우리는 선택은 두 가지. 혁명에 가담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혁명이 성공해버린다면 가담한 자에게는 대박, 반대한 자에게는 쪽박이 되겠죠.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혁명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서 여러분 1, 2,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명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1, 2, 3차 산업혁명 피터 틸이 준 그래프 X축 잘하자는 캠페인이었어요. X축의 원료는 뭐예요? X축은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경제.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X축 경제에서 어떻게 하면 원료를 조금만 집어넣고 제품을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품 만드는 시간을 단축할까? 그래서 증기, 전기, 1, 2,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1, 2, 3차 산업혁명은 피터 틸의 X축 잘하자. 원료를 넣어서 제품 만드는 거 잘하자. 근데 4차 산업혁명을 왜 여러분이 헷갈리느냐? 숫자가 3 다음 4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려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축이 달라요. X축 잘하자는 캠페인이 아니라 Y축 잘하자는 캠페인이에요. Y축은 0을 1로 만드는 거죠. imagination을 innovation으로 바꾸는 거 잘하자. 그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상상을 혁신으로 바꾸자. 자,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X축 경제는 증기, 전기, 하드 파워가 필요했다고 한다면은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Y축 경제는 증기, 전기, 바람 이런 힘으로 가는 거 아니죠? 거기서 필요한 게 소프트 파워다. 그럼 소프트 파워가 뭐지? 한번 적어봤습니다. 6가지.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뭐 다 아는 얘기네. 그러나 여러분 조직 안에서 이 6가지 요소가 액티브하게 작용하고 있느냐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슬라이드를 보게 된다면은 거의 대부분은 아니다. no일 겁니다. 저는 이 6가지에 접근한 회사는 소프트 파워가 강한 회사. 이 6가지에서 멀어져 있는 회사는 소프트 파워가 약한 회사. 이 6가지를 다 충족한 학교는 소프트 파워가 강한 교육. 그렇지 않은 데는 약한 교육. 저는 이렇게 분리해보고 싶습니다. 이 6가지는 다 아는 거니까 맨 왼쪽 위에 있는 거 하나만 제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소프트웨어라고 돼 있죠. 왜 소프트웨어가 중요할까? 제가 20년 전에 호주 멜버른에 가서 올림픽 아파트끼리 전 세계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서로 방을 나눴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때 소프트웨어 쏘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0년 후에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던 새 젊은이는 소프트웨어 도사였어요. 그래서 간단한 상상이 떠오르니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바로 구현을 해서 에어비앤비를 만들어냈죠.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할까? 제가 2013년에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이 나서 과천 청사에서 취임식을 하고 첫 실국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당시에 장관이 아직 청문회가 안 끝나서 제가 먼저 취임했습니다. 첫 실국장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군 이래로 단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던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었는데, 이 미래창조과학부가 해야 될 넘버 원, 우리 아이들이 남이 만든 게임에 중독돼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가르쳐서 게임을 만드는 데 중독된 아이로 바꿔버리자. 제가 2013년 3월 24일 날 첫 출근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다가 똑똑똑 노크를 하고 우리 아이들 초, 중, 고등학교 소프트웨어 의무교육 하자. 교육부가 이런지하에 거절했어요. 이거 하면 학부형들 또 호주머니 가벼워지니까 안 돼. 1년이 흘러버렸어요. 2013년 12월이 됐어요. 12월 3일 날 KBS 9시 뉴스에 오바마가 등장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8명 데리고 피자 파티를 하면서 오바마가 한 얘기가 9시 뉴스에 그대로 흘러나와요. 얘들아, 우리가 너희들에게 소프트웨어를 가르칠 테니 열심히 배워서 이제는 남이 만든 게임 그만하고 니네들이 게임을 좀 만들어보지 않으렴? 제가 한 얘기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자막으로 9시 뉴스에 나왔어요. 그 다음날 제가 출근했더니 우리 실국장들이 내 방에 득달같이 쫓아왔더라고요. 차관님 방에 혹시 도청장치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제가 지난 3월 달에 한 얘기를 어젯밤에 오바마가 그대로 얘기를 했대요. 오바마는 50개 주 전체 소프트웨어 의무교육 2013년 12월 3일 날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12월 첫째 주가 소프트웨어 주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기다렸더니 교육부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윤 차관님, 지난 3월 달에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의무교육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교육부가 소프트웨어 하기는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실제 현장에서는 되게 하기 싫었나 봐요. 2013년 12월 달에 교육부가 소프트웨어 의무교육 하자 계속 출하했는데 결국 2018년 중고등학교 의무교육, 2019년 초등학교 포함 현재 초, 중고 소프트웨어 의무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교육부가 너무 늘어쳐져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서 대학 지원 예산을 탈탈 긁어 모아서 매년 5개 대학씩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현재 35개 대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개 대학 중에서 35개 대학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이 대학은 어떤 과목을 전공하든지 반드시 소프트웨어를 일정 수준 이상 가르쳐서 내보내 옵션을 걸어놨어요. 혹시 여러분 자제들이 대학 입시를 하게 되면은 이 대학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인지 아닌지 여러분 미리 확인 한번 하십시오. A라는 대학은 바이올린만 가르쳐서 내보냈고 B라는 대학은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소프트웨어도 같이 가르쳐서 내보냈어요. A라는 대학 출신은 뭐 하나 봤더니 바이올린 레슨하고 있어요. B라는 대학 출신은 뭐 한가 봤더니 세상에 음대 출신인데 소프트웨어를 가르쳐놨더니 바이올린에다가 조그마한 AI 장치를 부착해놨어요. 그 AI가 클라우드 컴퓨터하고 무선으로 연결돼 있어요.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했더니 AI가 한 두세 소절을 듣더니 비발디 사계의 여름의 제2악장이구나 금방 알아요.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피아노 반주를 지가 딱 끌고 옵니다. 나는 바이올린만 연주할 뿐인데 피아노 반주가 같이 따라와요. 내가 신이 나서 바이올린을 좀 빨리 연주했더니 피아노 반주도 빨리 따라와요. 세상에 음대 출신인데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은 여러분 회사의 신입사원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소프트웨어를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줄 아는 직원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영하다가 좋은 아이디어, 상상력이 떠올랐다면 올해 신입사원 4명 6개월간 별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요 미션 줄 테니 한번 구현해 와봐. 소프트웨어를 떡 주무르듯 우리 영어, 일본어 하듯이 또 소프트웨어 랭귀지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그 아이들은 여러분의 good imagination만 갖다 놓으면은, 갖다 주면은 이노베이션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께 이 세 회사를 한번 끌고 와봤습니다. 다 아는 회사죠? 먼저 구글. 구글 나이가 현재 24살입니다. 대학 4학년생이죠? 현재 구글이 24살인데
24년 전에 구글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전 세계 인터넷 검색 완전히 석권한 회사가 이미 있었어요. 야후. 기억나시죠? 야후가 전 세계를 완전히 석권했을 때 구글이 응애하고 태어났고 24년이 흘렀고 지금 현재 야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있죠. 현재 구글의 시가총액은 1.4조 달러. 전 세계에 시가총액이 1조 달러 넘는 회사가 4개인데 현재 구글이 1.4조 달러로 세계 3등 회사가 됐어요. 자, 구글이 노벨상을 한 10개 만들어냈습니까? No. 구글이 만든 새로운 과학기술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대신에 24년 전에 그 당시에 유일하게 구글이 이스라엘에 연구소가 하나 있었는데 구글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40살도 넘은 아줌마 요엘 마르크라는 연구원이 간단한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야,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검색창에다가 NY만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뉴욕 타임스, 뉴욕 양키스, 뉴욕 라이브러리? 나는 NY만 집어넣는데 지금 막 서제스트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고 탁 클릭하면 뉴욕 양키즈가 튀어나오면 얼마나 좋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 당시에는 상당히 획기적인 상상력이었죠. 그 아이디어를 구글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8명이서 8개월 만에 구글 서제스트라는 검색 엔진이 만들어집니다. 구글 서제스트가 나오면서 야후가 시들시들갔죠. 거대한 과학기술이 이 회사 살린 것 아닙니다. 여러분 네이버 멀리 갈 것 없어요. 네이버는 구글보다 1살 더 많아요. 25살이죠. 현재 네이버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시죠? 대한민국 KT 더하기 SK텔레콤 더하기 또 하나의 KT를 합쳐야 분당에 32층짜리 빌딩 하나 덜렁 가지고 있는 네이버와 현재 똔똔이. 저는 KT에서 부회장까지 했습니다. 넘버 2맨까지 했습니다. KT를 너무나 잘 알죠. KT는 전국에 450개의 노른자위 땅에 전화국을 가지고 있어요. 전국에 폭이 8m 이상 되는 모든 도로 밑에 구리선 다발 다 걷어내고 100% 광 케이블 다발을 묻어놨어요. 광 케이블 한 가닥은 3만 명이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를 운반합니다. 하늘에 무궁화위성이 2개나 떠 있어요. 바닷속 10만 킬로미터, 달나라까지 가는 거리의 3분의 1이죠. 바닷속 10만 킬로미터의 해저 광 케이블을 포설해 놨어요. 여러분이 원 클릭하면은 미국에 있는 정보가 순간적으로 떠오르죠? 그게 그냥 된 건 줄 아세요? SK텔레콤, LGU 플러스 전부 KT가 해저 광 케이블을 깔아놓은 것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회사, 그 KT 더하기 SK텔레콤 더하기 또 하나의 KT를 합쳐야 분당에 32층짜리 빌딩 하나 덜렁 가지고 있는 네이버와 똔똔이에요. 네이버가 노벨상을 고사하고 거대한 과학기술 단 한 개라도 만들어냈습니까? No. 네이버에 근무하던 젊은 팀장의 아이디어, 지식인 아시죠? 왜 200명의 전문가가 10년 걸쳐서 백과사전을 만듭니까? 바보처럼? 5,100만 명이 everyday, 리얼타임으로 백과사전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아이디어가 지식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나오면서 불과 25년 만에 어마어마한 회사를 만들었죠. 원료를 넣어서 제품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 20대 기업 중에서 19개라고 본다면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회사가 2개가 있습니다. 20대 기업 안에 그 중에 하나가 네이버, 또 하나가 카카오. 이 두 회사가 Y축 회사고 18개는 X축 회사예요. 근데 전 세계 20대 기업을 뽑아봤더니 19개가 Y축 회사예요.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회사고 딱 1개가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X축 회사예요. 존슨 앤 존슨 하나가 X축이고 19개는 전부 Y축이에요. 원료에다가 상상력을 섞어서 만드는. 여러분 인텔이라는 회사 아시죠? 여러분 노트북이 삼성이 만들었건 LG가 만들었건 그 안에 자랑스럽게 인텔 인사이드라고 돼 있죠? 왜? 삼성 LG는 브레인을 뺀 나머지 전체를 삼성 LG가 만들었고 브레인을 인텔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텔 인사이드라고 돼 있어요.
인텔을 만든 창업자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무어라는 사람이 있죠. 자기 이름을 따서 무어의 법칙. 이게 뭐죠? 이 손톱만한 칩이 1년 반마다 속도와 용량이 2배씩 늘어날 겁니다 라고 장담해 놓은 게 무어의 법칙이에요.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18개월마다 꼬박꼬박 2배씩 늘어납니다. 2, 4, 8, 16, 32. 그래서 2004년에 최초로 PC다운 PC를 386부터 쳐줘요. 그래서 386이 유명해요. 2004년에 386이라는 최초의 PC다운 PC 전체를 구동하는 칩이 하나가 나와요. 인텔 8088. 어마어마한 칩이었죠. 그때가 인텔 주가가 150불 올라가는 피크 타임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년 반 후에 8088을 속도를 2배로 올려서 8098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워낙 연산 속도가 빠르니까 열이 나기 시작해요. 아무리 2배로 올리려고 해도 칩이 타버려요. 그래서 무어의 법칙이 2004년에 스톱됩니다. 시장 반응이 아주 싸늘해요. 아, 인텔의 한계가 바로 여기까지군. 150불 하던 주가가 5불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인텔이 2004년에 파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미국 산타클라라에 본사가 있는데 인텔도 유일하게 해외 연구소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부산항이라고 하는 하이파라는 데 인텔 연구소가 하나 있었어요. 유일하게 해외 연구소. 하이파에 있는 인텔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미국 산타클라라에서 이거 해결 못하고 있는 거 우리가 해결하자 해서 10명이 팀을 짭니다. 이제 반도체 발열 문제이기 때문에 10명 다 반도체 전문가로 짜야 맞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10명 중에 5명은 반도체 전문가, 나머지 5명은 반도체의 반자도 모르는 전혀 비전문가를 섞어 놓습니다. 거기에 트럭 운전사가 한 명 끼어들어갑니다. 아니, 반도체 발열 문제 때문에 지금 팀이 짜졌는데 트럭 운전사가 끼어들어가요. 첫날 2시간 회의를 하는데 전문가 5명은 세계 최고의 논문을 다 찾아서 이런 재료, 이런 설계 방법, 열이 좀 덜 나더라. 자기 기술을 마음껏 뽐내는데 비전문가들은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트럭 운전사가 뭘 알겠어요? 2시간 회의가 끝나고 커피 브레이크 타임에 얼마나 지루했던지 트럭 운전사가 맨 먼저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에이, 바보 같은 녀석들. 악셀 페달만 계속 밟아가지고 자동차를 빨리 가려고 하니까 엔진이 타버리지. 거기다가 기아 박스 하나만 넣으면 될걸. 우리는 우선 트럭 운전사 같은 사람들은 끼워 넣지도 않았겠죠? 설령 트럭 운전사가 거기에 참여했다 한들 트럭 운전사의 얘기가 귀에 들어오기나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다르더라고요. 이질적인 것을 살짝 섞어봐요. 거기서 어떤 리스폰스가 나오는지를 또 유심히 들어봐요. 야, 우리가 왜 그 생각 못했지? 엑셀 페달만 계속 밟아가니까 자동차가 시속 100km까지 가기는 가는데 엔진이 뜨거워져서 타버리지. 그래서 2단 기어, 3단 기어가 있는데 왜 우리 그 생각 못했지? 기아 박스 하나 넣을 걸. 그래서 만들어낸 게 최초의 2단 기어, 이름을 듀얼 코어라고 붙입니다. 각 칩의 속도는 똑같은데 병렬로 패럴렐하게 펼쳐놨어요. 따라서 열은 더 이상 안 나요. 1단 기아 파워로 노트북을 구동을 하고 2단 기아의 엑스트라 파워로 와이파이를 작동했어요. 2004년 얘기입니다. 최초로 와이파이가 가능한 듀얼 코어를 노트북에다 집어넣었으니 그 노트북은 선 없이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되겠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선 없이 인터넷과 연결된단 말이야? 이 듀얼 코어가 나오면서 주가가 15배로 뛰죠. 만약에 그때 트럭 운전사의 아이디어가 없었으면 인텔은 2004년에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야 될 회사예요. 자, 2단계 나왔으니까 3단계 나가겠죠? 트리플 코어. 바로 1년 반 만에 트리플 코어. 또 1년 반 만에 4단계야. 쿼드 코어. 지금 현재 인텔의 기아 박스는 16단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이 뭐예요?
거대한 R&D 파워를 가지고 움직였습니까? No. 간단한 상상력이 원료가 돼서 그 원료를 가공하는 데 필요한 R&D는 전 세계 어디서든지 불러오면 돼요. 간단한 이미지네이션이 원료가 돼서 거대한 이노베이션을 만든 것, 이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여러분이 제조업을 하신다면 원료에다가 그냥 제품을 만들지 말고 간단한 상상력을 섞어서 이노버티브한 제품을 만드는 것, 여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힘이 소프트 파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즘 창업 얘기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스타트업 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창업 국가. 20세기 경제 기적은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이죠. 한강의 기적은 원료를 넣어서 제품 잘 만드는 경제. 21세기 경제 기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기적은 창업 국가. 기업을 잘 만드는 경제. 근데 우리는 개업과 창업을 혼돈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개업을 창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창업을 개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영어로 하면 아주 쉬워요. 개업, 비즈니스 오프닝. 음식점 잘 되니까 나도 하나 차려야지. 이거는 개업이지 창업이 아니에요. 이 개업은 피자의 반지름을 넓히는 작업이 아니에요. 당연히 면적이 안 넓어지겠죠. 창업은 비즈니스 크리에이션이에요. 크리에이션이 뭐예요? 0을 뭘로 만들었을 때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래요. 1을 2로 만든 것 크리에이션이라고 안 불러요. 0을 0.1로? 오케이. 0을 1로? 오케이. 0을 100으로? 오케이. 0에서 출발해서 뭔가 something을 만들었을 때 창업이라고 그래요. 창업은 피자의 반지름이 늘어나고 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이제는 개업이 아니라 창업을 잘해야 된다. 창업을 잘하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몰려있더라.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창업국가, 아까 제가 10년 전에 쓴 거지만은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젊은이들, 이스라엘의 신입사원들, 이스라엘의 군인들, 이스라엘의 학생들의 생각이 도대체 우리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창업을 가장 잘 이용해 먹은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오바마가 2008년에 대통령 캠페인을 한참 하고 있을 때 10월 달에 미국발 경제 위기가 빵 터졌죠? 10월 달에 위기가 터지고 11월 달에 오바마가 당선되고 그 이듬해 오바마가 취임하고 그 해 말에 미국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갑니다. 원래 미국 실업률은 4.6이 아주 정상이에요. 근데 오바마는 출범 당시에 10%의 실업률을 가지고 출범했어요. 그래서 오바마가 이거를 어떻게 타결하지 해서 내민 게 스타트업 아메리카라는 이니셔티브입니다. 세계에서 창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에다 휘발유를 더 붓자. 이게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예요. 어떻게가 중요하죠? 네, 오바마가 미국의 CEO들 다 불러 모읍니다. 백악관에 인텔, 구글, IBM,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 불러 모아서 딱 한 가지 당부합니다. 여기 계신 CEO 여러분, 젊은이들의 상상력을 후하게 대주세요. 딱 한마디에. 시몬 페레스 대통령도 기억에 반대는 상상이라고 그랬죠. 피터 틸도 0을 1로 만들자. 0 뭐예요? 상상을 혁신으로 만들자. 오바마도 젊은이들의 상상력을 좀 후하게 대주세요. 똑똑똑 이 아이디어 $100에 팔러 왔습니다 하면은 $110에 사주라 이 말이에요. 젊은이가 얼마나 신나요. 멋지게 사인하고 가는데 젊은이 잠깐 너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아이디어를 $100에 팔러 가는데 $110에 사준 것도 고마운데 같이 일하대요. 발 없는 말이 천리가죠. 현재 인도, 중국, 한국 젊은이들이 좋은 상상이 떠오르면 어디로 갑니까? 전부 미국으로 러쉬를 이루죠. 네, 미국 기업들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가져온 좋은 상상을 혁신으로 만들면 게임 끝. 이게 미국의 오바마가 얘기한 오픈 이노베이션이에요. 개방형 혁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달나라까지라도 가서 모셔와라. 우리 미국이 잘하는 거는 원료 넣어서 제품 만드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거 우리 미국이 제일 잘해야 돼.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미국은 한 달에 가만 놔두면 18만 개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매월. 근데 전 세계 젊은이들이 미국에 와서 23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한 달 되면 5만 개씩 일자리가 늘어나죠?
18만 개 사라지고 23만 개 늘어나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월 사라지는 18만 개는 구정물이에요. 근데 전 세계 젊은이들이 와서 만들어내는 23만 개는 맑은 물이에요. 미국의 항아리는, 일자리 항아리는 매월 5만 개씩 물이 차오르는데 구정물은 점점 빠지고 맑은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오바마가 끝나고 트럼프가 들어온 다음에도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온 다음에 4.6에서 실업률이 3.6으로 또 떨어졌어요. 코로나 바로 직전까지. 역사상, 미국 역사상 미국 실업률이 3%대에 진입한 것이 2번밖에 없어요. 그 2번 중에 한 번이 오바마 이후에 트럼프 시대였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이 정책이 개업이 아니라 창업을 창려하는 이 정책에 의해서 3.6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지만은 어쨌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오픈 이노베이션, 우리 조직 안에서 우리가 잘 꾸려가겠다라는 생각 물론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오픈 이노베이션, 어디에서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모셔오겠다라는 생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재작년 4월 8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우리나라 경제 1973년 중화학 입국 선언했죠. 네, 73년에 원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중화학으로 앞으로 먹고 살 거야 선언했죠. 정말 바보 같은 결정했죠. 그러나 그 결정이 지난 50년간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1983년에 두 번째 바보 같은 결정을 합니다. 83년에 우리나라가 백색 전화 한 대 값이 아파트 한 채 값일 때였어요. 백색 전화 하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셨을 텐데 하얀 색깔의 전화가 아니라 전화가 워낙 귀하니까 내가 소유하는 전화는 백색 전화, 나라에서 빌려 쓰는 전화는 청색 전화. 83년에 백색 전화 한 대 값이 그 지역의 아파트 값이었어요. 그때 바보처럼 정보통신으로 먹고 살 거야. 정보통신 산업 입국 선언했어요. 입국이란 게 설립자, 나라국자. 여러분, 2017년 통계 하나 알려드릴까요? 2017년에 대한민국 무역 흑자가 957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그 해에 정보통신 산업 한 군데에서 무역 흑자가 얼마냐냐? 955억 달러였어요. 2017년에 대한민국 전체 957억 달러 무역 흑자를 냈는데 ICT 산업 한 군데에서 955억 달러 흑자를 냈어요. 만약에 ICT 산업에서 수출 수입이 똔똔이었다면 2017년 우리나라 무역 흑자 얼마예요? 단 2억 달러라는 거 아셨어요? 955억 달러 ICT 흑자 중에서 딱 절반인 480억 달러를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에서 흑자를 냈느냐? 바로 이웃 중국에서 흑자를 냈어요. 근데 중국이 2019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메모리 반도체 하나 빼고 ICT 전 영역에서 대한민국과 같거나 앞서기 시작했어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디테일을 파고 들어가면은 너무너무 취약한 게 많아요. 근데 중화학 입국 25년간 우리나라가 세계 조선업 1등 했는데 지금 애물단지가 돼버렸죠? ICT 산업은 중국이 곧 추월해 갈 단계예요. 이 두 나무는 이미 고목나무가 돼가고 있어요. 열매가 현격하게 줄어들죠? 그럼 빨리 새로운 나무를 하나 심어야 되겠죠? 어떤 나무를 심을까? 제가 재작년에 생명과학 입국 빨리 선언해라. 코로나 팬데믹 직전입니다. 2019년 4월 8일 날 대한민국 빨리 나무를 하나 심어라. 어떤 나무? 생명과학 입국. 자, ICT 시장은 전 세계 4조 달러밖에 안 됩니다. 200개 나라 GDP를 다 합하면 88조 달러입니다. 전 세계 GDP를 다 하면 88조인데 그중에 4조 달러가 ICT 시장이에요. 그 4조 달러 ICT 시장에 우리나라가 8%를 차지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대한민국 무역 흑자의 99%를 ICT가 담당하고 있어요. 4조 달러 시장에서. 근데 생명과학, 의료, 제약, 식품 다 합쳤더니 16조 달러예요. 4배죠? 우리나라가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까 ICT는 4조 달러밖에 안 되는데 8%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16조 달러 되는 생명과학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몇 퍼센트냐? 0.8%. 이거를 10배, 8%까지 높여라. 안 그러면 우리나라 미래 없다. 2019년 4월 8일 날 제가 얘기했는데 그해 말에 코로나 팬데믹이 퍼졌죠. 아까 이스라엘 대통령이 깊은 바다 높은 우주 심오한 생명이라고 그랬죠. 이제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생명이라는 장르와 한 발자국 더 친화될 필요가 있다. 가까이 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 2050년이 되면은 세계 인구가 100억 명 되죠? 평균 수명이 100세입니다. 100억 명 곱하기 100세 하면 1조죠? 1 trillion man year가 됩니다. 1조 man year. 1 trillion man year. 인구는 25%밖에 안 늘어나지만은 man year를 곱하게 되면은 3배 이상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건강, 제약, 먹는 거, 이 면에서 어마어마한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TMY,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Trillion Man Year, 100억 명 곱하기 100세. TMY 이전과 TMI 이후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습니다. 빨리 지금 생명과학이라는 장르를 올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 의과대학 졸업생 97%가 돈 벌러 가죠? 3% 이하가 사이언스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저는 정원 30% 늘려라. 의대 정원 3%를 30% 더 늘려서 얘네들이 돈 벌러 가는 의사가 아니라 의과학을 하는 사이언스 트랙으로 돌려라. 2년 전에 그 얘기했어요. 작년에 정부가 의대 정원 30% 늘린다고 그랬죠? 늘린 정원 어디다 풀었습니까? 과학하는 데다 풀었습니까? 지방 의사 만드는 데 풀어버렸죠? 네, 상당히 저는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의대 약대 가는데 이 사람들의 97%는 의사 약사로 가고 3%만 과학으로 가는데 30% 더 늘려서 이 30% 10배 얘네들이 사이언스 트랙으로 돌려라 라고 했는데 그 30% 늘린 것까지는 반영을 했는데 전부 의사 양성하는 대로 돌려버렸죠. 너무 아쉬운 대목이죠. 어쨌든 네덜란드란 나라 면적이 4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경상남북도 합하면 딱 4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이 나라가 세계 1등 농업 수출이 미국이죠? 2등 국가가 어느 나라일까요? 소련, 중국, 러시아, 프랑스? No. 경상남북도만한 네덜란드가 세계 2위 농업 수출 국가라는 사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 실리콘밸리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미국. 어느 주? 캘리포니아. 어느 도시? 산호세. 어느 대학? 스탠포드.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ICT 시장은 전 세계 4조 달러밖에 안 돼요. 4배나 되는 생명과학 시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푸드밸리가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캐나다? No. 중국? No. 러시아? No. 경상남북도만한 네덜란드에 실리콘밸리가 미국에 있다면 푸드밸리, 4배나 더 큰 푸드밸리는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어디에? 서울에서 천안거리에 있는 암스테르담에서 70km에 떨어져 있는 와게닝겐. 세계 최고의 생명과학대학 실리콘밸리에 스탠포드가 있다면 푸드밸리에 어느 대학이 있을까? 와게닝겐 대학이 있습니다. 이 와게닝겐 대학은 생명과학 세계 넘버1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 이 방에 계신 여러분 와게닝겐 대학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제 손자, 손녀들이 나중에 크면은 스탠포드로 유학 안 보낼 겁니다.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으로 유학을 보낼 겁니다.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작지만은 강한 나라. 이스라엘, 작지만 강하면서 생명과학을 지배하는 나라. 네덜란드. 이런 나라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다 생략을 하고, 자, 이 자동차 속도가 뭐가 자동차의 속도를 결정합니까? 엔진 튼튼해야 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엔진 튼튼하면 답니까? 타가 너무 무거운데 가벼워야 됩니다. 이 두 개면 답니까? 타이어에 펑크가 나 있는데 타이어에 바람이 빵빵해야 됩니다. 이 세 개면 다인 줄 알았는데 로드 컨디션이 엉망이에요. 길이 잘 닦여야 되겠죠? 이 네 가지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신호 체계가 물 흐르듯이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이 자동차의 속도는 이 5개의 합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불행하게 곱입니다. 4개가 1이고 하나가 0이면은
이 자동차의 속도는 0.1 아니에요. 바로 0이에요. 4개가 1이고 하나가 0인 것보다는 차라리 5개 다가 0.5인 게 더 나아요. 앞으로 Y축 경제, X축 경제는 이 5개의 합이라고 본다면 Y축 경제는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소프트 파워를 요하는 Y축 경제는 이 5개의 합이 아니라 곱이다. 5개가 다 하모니를 이루지 못한다면 Y축 경제는 어렵다. 콜래보레이션, 코디네이션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고 이거를 실제로 본다면 이 오른쪽에는 6가지가 단 한 개라도 0이면은 4차 산업혁명의 힘인 소프트 파워는 발현되지 않는다. 이 5가지 다 변한 거를 우리는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월 둘째 주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수학의 계절, 단풍의 계절, 10월 둘째 주가 없었으면 좋겠다니. 저는 10월 둘째 주가 되면은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쩌면은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10월 둘째 주가 어떤 주인데? 노벨상이 발표가 되는 주입니다. 월요일 하루에 5개 다 발표하면 그나마 낫겠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찔끔찔끔 이웃나라는 개똥쑥 하나만 35년간 연구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말라리아 퇴치 약을 개발해서. 또 이웃나라 일본은 박사학위도 없는 중소기업 연구원이 디지털 카메라의 원리를 개발해서 재작년에 노벨 물리학상 받았죠.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서 진 게 별로 없는데 축구든 뭐든 24대 빵이 하나가 있어요. 24대 빵. 노벨 과학상 수상 전적이 일본과 한국이 24대 빵이에요. 저는 10월 둘째 주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지난 120년간 노벨상 수상자가 957명 나왔습니다. 그 중에 205명이 유대인이에요. 100명당 22명 유대인. 유대인의 인구수가 그렇게 많단 말이야? 전 세계 인구의 22%가 유대인이라면 make sense 하죠? 근데 세상에 전 세계 유대인 합쳐봤더니 이스라엘 안에 750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또 750만, 1500만 명. 우리나라 경기도 1300, 인천 300, 경기 인천 1600, 전 세계 유대인 1500. 전 세계 인구 1000명당 2명이 유대인인데 노벨상은 100명당 22명이 유대인이에요. 아하, 유대인은 머리가 좋은가 봐. 전 세계 IQ 랭킹 발표하죠. 지난 10년간 1등 해본 나라가 3나라가 있어요.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이 3나라 외에 아직까지 1등 해본 나라가 없어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국민 평균 IQ 106, 1등. 그 잘난 유대인들 IQ가 얼마인가 봤더니 96. 1, 2 정도 차이가 난다면 오차 범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96, 우리는 106, 96. 오차의 범위를 넘었죠. 우리는 1등, 유대인들은 58등. 아니 인구가 많은 줄 알았더니 인구도 아니네. 훨씬 적네. IQ가 높은 줄 알았더니 IQ는 우리보다 10이나 낮네. 그럼 도대체 뭐란 말이야? 제가 스타트업 네이션을 창업국가로 번역하면서 거기에 이 단어가 100번도 더 나옵니다. 영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예요. 발음하기 힘들죠? 히브리어는 앞에 C가 나오면 무조건 묵음이에요. 그럼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후츠파. 이게 뭐냐? 우리나라 국민성 빨리빨리, 유대인의 국민성 후츠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의 국민성 한마디로 얘기하면 뻔뻔하고 당돌할 만큼 대쉬하는 힘. 우리는 106mm 총알이고 유대인은 96mm 총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총과 총알이 있다 한들 폭발합니까? 절대 폭발하지 않죠.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이 후츠파가 뭔가 봤더니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힘이었더라고요. 우리가 탈무드, 유대인의 교육 이런 것만 그동안에 강조를 했는데 정작 안에 들어가 봤더니 유대인의 국민성이 뻔뻔하고 당돌할 정도로 과감하게 대쉬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후츠파 정신이
과감하게 방아쇠를 당기는 힘. 우리 아이들은 더 좋은 총과 총알인데 주저주저 하면서 방아쇠를 못 당겼어요. 호주머니에 이미 녹슬어버린 총알이 수북히 쌓여있는 반면에 유대인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성능이 낮은 총알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발도 안 남기고 다 발사했어요. 그 중에 몇 개가 명중한 겁니다. 후츠파 안에 있는 7가지를 제가 옆에 적어봤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면 또 한 20-30분 흘러가니까 제목만 설명할게요. 1번 informality, 저는 이걸 형식 타파. 두 번째가 questioning authority, 저는 이거는 질문의 권리. 세 번째가 mashup, 섞임, A와 B가 섞이는 것. 우리는 A 부서에서 B 부서 이렇게 간섭하는 것 되게 싫어하죠. 유대인들은 담장 너머로 남의 집 일일이 간섭하면서 서로 간섭받는 것 흠이 아닙니다. 네 번째가 risk taking, 위험 감수,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나라는 CEO가 팀장한테 명령을 내릴 때 너 이거 며칠까지 해와, 아니면 뭐 가지야가 아니라 미션을 줄 때 둘이 이마를 맞대고 내고를 합니다. 이 프로젝트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한 20% 정도 실패 가능성이 있겠지? CEO가 먼저 실패 가능성을 언급해 주기 때문에 팀장은 과감하게 대쉬하는 힘을 가져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실패하면 내 뭐 가지니까 안 해가 아니라 과감하게 대쉬하게 하는 힘. 리스크 테이킹, 미션 오리엔테이션, 목표 지향. 이 나라는 명령이 내려가면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리포트를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대신에 이런 조건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That's okay.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리포트를 못하게 돼 있죠. 6번째, tenacity, 끈질김. 이거는 생략하겠고, 마지막으로 learning from failure, 실패로부터의 교훈. 이 나라는 실패하면 반드시 저울에다 올립니다. 저울에 눈금이 딱 2개밖에 없어요. failure, constructive failure. 실패를 했음에도 저울에다 올렸더니 눈금이 constructive failure다, 건설적인 실패다라고 딱 가는 순간 실패였지만 훈장과 똑같이 되어지는 문화. 여러분, 우리 문화와 상당히 다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설마 그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지 모르지만은 후츠파 정신에 대한 진면목을 살펴보면은 아니 유대인들이 이 정도였단 말이야? 제가 작년에 삼성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45명의 CEO들이 모이죠. 거기는 사장단 회의에 앞서서 반드시 외부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피터 틸의 그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삼성이 X축은 세계 넘버1인데 Y축 단 한 개라도 해봤니?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거 단 한 개라도 해봤니? 단 한 개도 없어요. 삼성이 Y축에 단 한 개라도 도전하려면 여기 있는 7가지 문화를 삼성이 갖춰야 된다. 근데 우리는 장유, 유서 문화죠. 7가지를 다 하기 어려우면 4가지 이상이라도 해봐라. 현재 삼성은 임원이 되면은 유대인의 후츠파 교육을 하루를 합니다. 근데 이 7가지 후츠파 정신은 신입사원이 할 수 있는 거예요? CEO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인포멀리티, 형식 타파를 신입사원이 할 수 없죠. CEO가 해야 되죠. 질문의 권리, 신입사원이 막 질문하면은 권리가 주어집니까? 이 7가지는 executive leading 그룹이 excuse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이제 우리나라도 X축에서 Y축으로 바꿔야 된다. X축은 하드 파워라고 한다면 Y축은 소프트 파워가 필요하다. 그 소프트 파워를 만드는 엔진이 어디서 나올까? 저는 유대인의 후츠파에 담긴 7가지 요소에서 Y축을 강화시키는 프레임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창업국가란 책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히면서 이스라엘 가보고 싶은데 못 가니까 당신이 대신 갔다 와라 해서 카메라 4대 가지고 가서 한 달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게 여기 나와 있는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도대체 뭐니? 후츠파로 일어서라 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게 있는데 유튜브에 가면은 바로 올라옵니다. 제가 한 달간 33명 만났는데 여러분 이번 주말에 3시간 투자하십시오. 소파에 누워서 편안하게
일단 500만 원 벌어요. 왕복 비행기표 200만 원, 호텔비 300만 원. 편안하게 누워서 한번 보시고, 여러분만 모시지 마시고 여러분 직원들 전체가 그룹 나눠서 팀별로 나눠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세리 CEO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면 저 10편 얘기한 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TV 다큐멘터리를 책으로 엮어낸 게 호치파로 일어서라라는 책이고요. 아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상상 하나로 지금 현재 21세기 가장 혁신 국가를 만든 시몬 페레스의 70년 리더십의 이야기가 No Room for Small Dreams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도대체 리더십이란 게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한번 섭렵해보고 싶으신 분은 오른쪽에 있는 책을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 얘기를 마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도전, 팬데믹, 이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ICT에서 근무했습니다. KT, 정보통신부, 미래창조과학부. 저는 만약에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스트럭처를 우리가 갖추지 못했다면 과연 이 코로나 팬데믹에 왔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얼마나 더 허둥지둥거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가 강한 기업, 강한 조직, 강한 교육, 강한 가정 이렇게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